안녕하세요. 이희건입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사실 위험자산 중에서도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정말 크게 상승 나오는 신호, 그런 신호만 보고 그런 종목만 딱딱 매매를 하면 크게 수익이 난다 그랬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여러분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종목명은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 코드 번호는 041020입니다. 이런 종목도 사실 공시를 보면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수 신호. 여기서 만약에 공시를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했다면 단번에 50% 수익입니다. 50%. 자, 공시에서 어떤 매수 신호가 나왔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폴라리스 오피스 공시라는 것은 항상 전자 공시 시스템에서 공시를 확인하라 했죠. 여러분들이 전자 공시 시스템 검색을 하고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처음에 나올 겁니다. 이런 화면에 지금 검색할 때 여기에 보면 종목명이나 코드 번호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면 그 종목에 대한 모든 공시가 뜨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살피는 거니까 회사명보다는 코드 번호 입력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041020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코드 입력을 하고 검색을 누르면 폴라리스 오피스 공시들이 쭉 뜨게 됩니다. 공시들이 쭉 뜨게 되는데 많은 공시 중에 중요한 공시, 지분 변화를 나타내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런 공시들은 중요하죠. 이런 공시들은 반드시 살펴보라 그랬죠. 이 공시를 열어볼게요. 열어보게 되면 자, 첫 번째 밑에 공시를 보게 되면 공시를 열면 이렇게 나오죠. 공시 제목은 다른 것보다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참고적으로 이 공시가 어떤 공시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실은 공시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회사를 가장 잘하는,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최대주주하고 관련이 있는 특수관계인. 그 다음 세 번째, 회사의 임원, 뭐 대표라든가 또는 등기이사 이런 임원들. 네 번째, 하나의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많이 보유하신 분. 이런 분들은 사실은 회사를 정말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지분의 변화가 생기면 이런 분들은 주식 등의 대량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상황 보고서입니다. 상황 보고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임원 5% 이상 이런 분들의 상황 보고서. 즉 이런 분들이 주식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주식의 상황이 변화가 되니까 이건 공시를 띄어야 되고요. 반대로 매도를 했다. 그래도 지분의 변화가 되니까 공시를 띄워야 되고요. 이런 공시 제도를 주는 이유는 그겁니다. 회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매수한다. 이건 개인들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공시를 하게 법적으로 만들었는 거죠. 즉 회사를 가장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서 막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상승할 확률이 높잖아요. 반대로 막 매도를 한다. 이러면 이건 하락할 확률이 높잖아요. 즉 반대로 장내 매수, 시장에서 자기 돈 들여서 장내 매수하면 이건 주식 시장에서 바라보면 종목에 대한 매수 신호가 나온 거고, 얘네들이 시장에 막 자기 주식을 던져요. 그건 향후 시장이 이 종목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회사의 잘한. 이건 매도 신호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살피고 봐야 되지요. 자, 이걸 알려드리는 게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입니다. 이런 공시들은 살펴봐야 되지요.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서 공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이런 공시 중에 첫 번째 봐야 될 게 여기 3번항. 3번항은 보면 주식 등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알 수 있다 있죠. 열어보면 자, 열어보게 되면 지금 회사 최대 지주가 조성우 씨입니다. 조성우 씨 합쳐서 특수관계인 7명의 지분이 24%에서 25%로 확 증가를 했어요. 얼마나? 25만 주. 25만 2,453주가 증가를 한 겁니다. 증가 플러스. 증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증가를 했는지 나타내는 게 이 세부 변동사항 이 부분이라 했죠. 이 부분 한번 열어볼게요. 이 부분을 열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보면 취득 방법에 장내 매수라고 딱 써져 있죠. 장내 매수. 장내 매수 시장에 그러고 누구 최대 지주 조성우 씨. 조성우 씨가 장내 매수를 한 겁니다. 자기 돈 들여서 시장에 폴라리스 오피스 주식을 막 샀습니다. 앞에 얼마나 샀냐 하면 뭐 끝자리 빼버리고 25만 주 매수했다고 나왔죠. 그리고 언제부터 딱 나오죠. 뭐 9월 23일 날 3,000주, 9월 26일 날 5만 주, 28일 날 16만 주, 3만 주, 뭐 3,000주 빼면 9월 26, 28, 29일 대량으로 매수했다. 이게 공시가 하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공시를 보다 보면 폴라리스 오피서 공시를 보게 되면 지금 지분 공시 하나를 살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10월 27일 또 지분 공시가 나왔죠. 요것도 열어볼게요. 클릭을 해서 열게 되면 폴라리스 오피서 요번에는 뭐 한 10만 주 늘어났다고 공시가 나왔고요. 10만 주입니다. 이번에는 앞에 25만 주 이번에 또 10만 주가 증가됐다. 10만 주 언제 증가했는지 또 찾아보면 세부 내역 보게 되면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뭐 2만 주, 2만 주, 2만 주, 2만 주, 2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주 장내 매수를 했고요. 요걸 다시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주면 공시 두 개를 보게 되면 쉽게 말해서 차트로 가볼게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공시를 보게 되면 뭐 9월 26일 날 적지만 26일, 26일부터 29일 한 요 정도 지죠. 여기에서 최대 주주가 시장에 25만 주를 장내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7일에서 10월 14일 요 부분이죠. 뭐 한 요 부분 정도에 또 10만 주 매수를 했고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최대 주주가 35만 주 시장에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주식을 매수를 한 겁니다. 앞에 말을 했잖아요. 제가 최대 주주가 가만히 있는데 자기 돈 확 들어서 몇십만 주 주식 매수하지는 않지요. 이렇게 매수했다 하면 공시가 나온 이후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 최대 주주하고 비슷한 단가에 같이 매수하라 그랬죠.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 이럴 때 보면 최대 주주들이 장내 매수했는데 따라서 매수를 하게 되면 확 호재가 나오면서 대박이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매수 신호를 기다렸다가 따라가서 대박을 내면 됩니다. 최대 주주들이 장내 매수하는 경우. 자, 또 다른 경우 앞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짧게 한번 볼게요. 이건 SY라 그랬죠. SY는 조금 특수해서 땡겨보면 공시를 보게 되면 SY도
뭐 공시 따로 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보면 SY가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이 지점에서 73만 주 장내 매수를 했고요. 근데 공시가 나올 때는 벌써 상승을 해서 공시가 나왔는데 공시 보고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변화가 되면 최대 주주가 매수했던 같은 위치가 오면 매수가 가능하다 그랬죠. 이 사이에 최대 주주가 매도했다는 공시가 없다면 최대 주주가 매도하면 또 상황 보고서 올려야 되니까요. 그게 없다는 것은 이때 매수해서 이때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한 80% 상승이죠. 이처럼 내가 매수하는 위치는 회사를 가장 잘하는 최대 주주가 회사 지분을 막 쓸어 담아요. 그때 같이 따라서 매수하면 대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대박 신호고요. 이런 대박 신호는 제가 앞에 영상 강의로 여러 개 또 설명을 드렸죠. 계속해서 이런 신호는 알려드릴 겁니다. 이런 신호에 대해서 주식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입문을 했는데 기본적인 이런 어떤 매수 신호를 모르고 주식했다 그러면 정말 뭐 잘못 매매를 한 겁니다.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 큰 돈이 움직이는 거 또는 큰 지분이 변화가 생기는 거, 또 회사의 변화, 이런 것들은 다 공시가 나옵니다. 이런 공시는 주식을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공시를 대해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계속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반복적으로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해드리니까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밑에 빨간색으로 구독돼 있죠.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좋아요, 궁금하면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자, 매수 신호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대신 그러면 반대로 최대 주주가 시장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바뀔까요? 주가가 하락을 하겠죠. 이 케이스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위험자산 매매할 때 매도 나오나 안 나오나도 기본적으로 살피면서 지나갈 거잖아요. 자, 그 중에 최근에 뭐 테마가 되고 움직인 종목,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중에 하나인 지금 보시는 것은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서암기계공업. 차트를 이렇게 서암기계공업을 보다 보면 거래량이 나오고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확 하락을 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죠. 매도. 공식적으로 보면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여기서 매도가 가능하고요. 왜 가능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도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서암기계공업 코드 번호 100660 입력하고 검색, 이렇게 보다 보면 서암기계공업에서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최대 주주 권영일 씨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공시를 올렸습니다. 언제? 7월 5일 날 공시를 올렸습니다. 7월 5일. 이 공시 내용을 한번 볼게요. 클릭을 하고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바로 뭐 중요한 것들 딱 찍어서 공시를 바로 보게 되면 딱 봤더니 70만 7천 주, 70만 주입니다. 70만 주. 70만 주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매도를 했다. 공시가 나옵니다. 70만 주 적은 물량은 아니잖아요. 매도를 했다. 그러면 언제 매도했는지 세부 변동 내용 나오겠죠. 변동 내용 눌러봤더니 여기에 보면 최대 주주 포함해서 권영일 씨, 권영도 씨, 뭐 권씨 같은 것이니까 뭐 특수관계인이죠. 어쨌든 이런 분들이 장내 매도를 했어요. 장내 매도. 6월 29일, 6월 3일, 6월 29일 뭐 딱 맞춰서 매도를 했죠. 매도가 28만 주, 28만 주, 10만 주, 4만 주.
많은 물량을 시장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6월 29일, 30일 매도를 하고 공시를 7월 5일 날 올렸어요. 차트로 가볼게요. 차트로 가보면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6월 29일 가장 많이 매도한 날짜가 최대 주주들이 회사 가장 잘하는 최대 주주가 이날입니다. 이날 매도를 했고 그 다음날 또 매도를 했고요. 이쯤에 평균 내면 매도를 했다. 주가가 막 급락을 하는데 시장에 확 매도하고 현금을 챙겨. 그 얘기는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현금 챙기자. 최대 주주가 그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하면 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하락할 수 있잖아. 이런 공시가 나오면 아쉽지만 보유하고 있으면 7월 5일이면 이날입니다. 7월 5일. 7월 5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공시가 나왔다.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공시가 나온 날. 매도를 해놓으면 당장 하락은 피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여기 매도는 아주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죠. 제가 이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최대 주주 매도가 나왔다 설명을 드렸죠. 딱 저항이죠. 이때는 또 피해야 되죠. 이처럼 공시를 보고 급등을 했으면 최대 주주 따라 수익을 해야 되고 내가 이런 자리에 매수를 하려고 봤더니 최대 주주가 앞에서 큰 물량을 매도했다. 상승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런 종목은 피하고 과하게 밀려서 매수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최대 주주가 매도한 물량은 한 번에 뚫기는 어렵다. 여기서 일단 한번 수익 실현을 해야 되죠. 공시를 보면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회사가 정말 위험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최대 주주들이 지분을 엄청나게 장내 매도할 확률이 높잖아요. 문제가 되기 전에. 그것도 우리 자기 회사 이렇게 보면 이거 봤더니 뭐 한 6, 7개월 뒤에 문제 되겠다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매도 물량은 앞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비트로시스입니다. 이 비트로시스가 이렇게 당겨보면 차트로 과거 차트입니다. 차트를 이렇게 당겨보면 뭔지는 모르진데 차트가 앞에서 한번 급등을 했다가 정말 문제가 되고 여기에서 문제가 터졌죠. 문제가. 이런 차트가 내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 보유하고 있다면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도 신호.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이런 자리에서 정말 매수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앞쪽에서 어떤 공시가 나왔는지 이 공시는 2018년 5월입니다. 공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공시는 항상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고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입력을 하고 2018년이면 먼 미래잖아요. 여기에 보면 공시가 전자공시 시스템도 활용을 잘 해야 되죠. 2018년 지금 1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10년이잖아. 그러면 최소한 한 5년 정도 모든 공시를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입력을 하고 5년 클릭을 하고 검색을 하고 그러면 비트로시스 5년 안에 있는 모든 공시가 나오고요. 그러면 2018년도로 가볼게요. 2018년 5월 봤더니 대량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공시가 있죠. 이 공시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 공시를 열면 주식 등의 대량 상황 보고서 공시입니다. 공시를 열어봤더니 이 3번 항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나타낸다고 했죠. 3번 방을 클릭을 하면 어마어마하지요. 지금 보게 되면 끝자리 빼고 554만 주 4만 주 매도했다. 줄었다는 공시입니다.
뭐 10만 주, 20만 주, 100만 주도 아니고 550만 주 매도를 했다는 공시입니다. 그러면 매도를 사실은 이런 대량의 물량을 어떻게 보면 뭐 다른 회사 지분을 매각을 해도 이런 공시가 나오니까 매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문제가 안 되겠죠. 회사 다른 사람이 인수를 했으니까 지분을. 하지만 어떻게 매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이 세부 변동 내역 친절하게 공시는 자세히 돼 있으니까요. 눌렀더니 이건 충격적이죠. 정말 충격. 최대 주주 특수관계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시장에 장내 매도를 한 겁니다. 최대 주주가 자기 주식 194만 주, 55만 주, 200만 주. 200만 주를 시장에 던져서 매도를 했습니다. 시장에. 자기 회사를 얼마나 안 좋게 봤으면 매각도 안 하고, 매각하게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에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포기하고 시장에 매도를 한 겁니다. 시장에 매도를. 그리고 특수관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 엄청난 지분도 같이 매도를 한 겁니다. 매도. 130만 주, 180만 주. 다 합쳐서 이게 500만 주가 넘는 물량, 554만 주를 시장에 매도를 한 겁니다. 시장에. 이건 단순히 보더라도 이 회사 최대 주주가 그냥 포기하고 현금을 챙기는 갑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시가 나온 날짜가 5월 17일입니다. 2018년 5월 17일. 5월 17일 날로 가볼게요. 차트로 가보면 조금 크게 해서 볼게요. 5월 17일입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면 5월 17일이면 이 날짜입니다. 5월 17일이면 차트로 보면 5월 17일이면 이 날입니다. 이날. 5월 17일 공시가 나온 날. 최대 주주는 여기서 팔아먹었어요. 얘네들. 대박이죠. 대박. 다양한 종목 띄우고 거래량 터질 때 장내에 현금 확보한 겁니다. 현금 확보. 최대 주주가 이렇게 대량으로 하고 공시가 나왔다. 이런 때는 같이 매도를 해야 되죠. 매도를. 보유하고 있으면 최대 주주가 엑시트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렇게 보면 단타 좋아하시는 차트 하신 분들은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 터지고 많이 밀렸으니까 이런 것들 뭐 단기적으로 한번 튈지 않을까, 또는 급락을 하고 또 급등을 띄우고 보게 되면 급락 후에 급등 띄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또 가지 않을까, 이런 데서도 매수도 가능하죠. 거래량 터졌으니까 아니면 이런 자리 매수하겠다. 매수하기 전에 앞에 공시를 보게 되면 최대 주주가 어마어마하게 장내 매도했다. 이런 종목들은 건들면 안 됩니다. 한 1년, 2년 건들면 안 돼요. 건드는 순간 쪽박, 깡통을 차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단순히 내가 매수할 때 앞에도 이런 공시들이 있는지 살펴야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종목은 보게 되면 빠른 속도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문제가 터져버렸잖아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앞에 공시에서 이 회사 문제 터집니다 라고 공시를 띄운 거와 마찬가지죠. 최대 주주가 553만 주 시장에 팔았으니까 걔네들이 빠져나갔잖아.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좋아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최대 주주가 팔았던 이런 높은 위치, 이런 위치가 3만 5천 원이잖아요. 3만. 문제가 생길 때 이때는 1,400원이면 90% 하락입니다. 90%. 박살나는 거죠. 이처럼 이런 최대 주주가 빠져나갔다는 공시가 나온 종목들은 건들면 안 됩니다.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이라는 것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위험 자산.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 위험 자산. 위험 자산 매매를 할 때는 정말 좋은 패다. 순간이 될 때 한 번 매수하고 나머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최대 주주가 또 매수하는 이런 좋은 공시가 나올 때만 매수하면 크게 한번 수익 내고, 또 이런 공시를 막 찾다가 나오면 매수하고, 뭐 이런 공시도 지금 보면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SY도 마찬가지죠. SY도 10월 달에 공시. 그래서 10월 11월 이럴 때 보면 SY, 폴라리스 오피스, 사실 이 두 종목입니다. 다른 것들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공시들을 늘 살피고 회원님들에게 이런 공시들을 추천드리고 수익을 크게 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공시 분석은 뭐 장담하지만 제가 국내 1위라고 장담할 수 있고요. 제가 뭐 처음 뭐 저희 회사 신입사원들 오게 되면 오리엔턴 할 때 공시 정독부터 시킨다고 했죠. 공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제가 방송 출연부터 해서 연말 되면 또 리포트 내는 것들, 리포트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 될 수 있으면 많은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중요한 것들은 반복해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실 자연스럽게 정말 중요한 자리, 그리고 중요한 공시,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거기에 통해서 크게 수익이 나실 겁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뭐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도 구독이 늘어나야 또 힘을 내서 계속 해드리니까요.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총정리입니다. 5% 룰에 따라서 회사 가장 잘하는 최대 주주 장내 매수입니다. 장내 매수했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 따라서 매수한다. 최대 주주 단가하고 비슷하게. 반대로 최대 주주가 장내 매도한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한동안 건들면 안 된다. 뭐 1만 주, 2만 주 매수했다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 30만 주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30만 주 이상 매수, 30만 주 이상 매도한다. 또 특히 200만 주, 300만 주 대량의 장내 매도 던졌다.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건들면 안 된다. 한 1년간은 문제될 수 있다.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할게요. 또 다음 영상은 또 더 중요한 공시들 또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부동산 워낙 또 지금 핫하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면 또 글로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들 뭐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